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의 4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FAT 1급 85회 기출문제, 85회 기출문제 실무 수행, 거래자료 입력, 지난 시간에 2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3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소금 수취거래 2월 15일 거래까지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5일 거래. 네. 2,800만 원짜리 차변에 받으러 온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증빙은 뭐냐니까 여기 톡이 왔네요. 3월 20일 거래처 대표자 부친의 부고 문자를 받고 조의금 20만 원을 당사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송금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요. 거기 3월 20일 날 입금을 했으니까 3월 20일 일반 전표에 여러분이 출금이 아니지. 예, 차변해가지고 접대비 20만 원. 예,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에 신한은행 보통 20만 원 자산감소.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셨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자료 4번을 보시면은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였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니까 4월 10일 날 3월 급여분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이래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하면서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는 우리 회사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네, 대변에 우선 보통예금 60만 660원. 네, 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4월 10일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되겠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여기는 이제 농협은행 보통예금이네요. 농협은행 보통 600660으로 하셨고, 차변에 예수금 부채 감소시켰죠? 예수금은 300330이 되겠네요. 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17번 코드로 해서 여러분이 300330 이렇게 50%씩 하나는 예수금 부채 감소, 하나는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이렇게 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했다 하는 문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했다 하는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대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내는 편이고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뭘 팔았네요. 5월 10일 당근마켓에서 일반 개인에게 중고 사무용 가구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했군요. 100만 원에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대금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은 회사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나머지 20만 원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하고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 또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 풀면서 처음 만나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일반전표 5월 10일 날 일반전표 5월 10일 날 차변에 비품이 증가하죠. 비품 1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비품의 취득원가 100만 원.
자, 대변에 어, 보통예금에서 거래처는 카카오뱅크 보통 98008로 하셨죠? 80만 원은 거기서 송금해 줬고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우리 통장에 20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을 하고 가수금으로 처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변에 가수금 잡습니다. 가수금 대표이사의 이름이 없으니까 거래처 코드는 넣을 필요 없겠네요. 20만 원은 가수금 부채로 잡아둔다 이런 얘기. 거래처예요. 대표이사. 네, 그렇군요. 네. 00116 대표이사라 저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대표이사 코드를 만들어 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수금에 대한 것은 대개 가수금은 거래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마 뒤에 평가 문제에서 가수금을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는 문제를 안 냈을 것 같아요. 예, 안 내는 거. 예, 가수금. 네, 뒤에 평가 문제에서 가수금을 질문하지 않았으면, 네,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대한 것만 질문했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처 원장으로 이제 가수금을 문제를 냈다 그러면은 넣어야 되겠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요거 한번 저는 한번 네, 뭐 나중에 평가 문제를 혹시 나왔는지 여러분 어제 해보셔서 아실 텐데 가수금에 대한 평가 문제 있었습니까 어제? 풀을 때 없었어요? 예, 5월 말 가수금 잔액을 물어봤죠. 6월 말 가수금 잔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별로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수금의 20만 원은 5월 10일 날 증가가 됐으니까 예, 계정별 원장이나 어느 장부에서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합계잔액수함표. 예, 합계잔액수함표가 계정별 원장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예,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처 코드가 여러분 평가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85회에서 이 거래자료 입력 문제 5번 문제에서 좀 특이한 형식의 문제를 냈어요. 네. 우리가 어 대금이 돈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다음에 지급하기로 했다 해서 보통 미지급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문제를 주로 냈다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지급 대표이사한테 부탁해가지고 계좌이체를 부탁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가수금으로 잡았다. 회사의 부채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수금 부채 증가 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여튼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5번에 있었다는 거, 네, 5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5회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보시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대금은 얼마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분개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7월 10일 거 메인 매출연표에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겁니다. 7월 1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하시고 본명은 호신용 스프레이라고 하셨을 것이고 수량 40에 단가 30 플러스 거래처는 남도 스포츠로 코드 걸어 주셨고 전자세금은 일단 처음엔 비워놓고 분계는 외상분계 하셨다. 그러면 밑에 분계 고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신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갔죠. 7월 10일부터 7월 10일로 엔터를 3번 치시고 체크하고 나서
전자 발행 확인 발행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매출료에 누른 다음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시고요. 또 확인 눌렀죠. 그리고 닫고 조회를 딱 누르면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세청 전송까지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수행하라는 수행과제 2번이 항상 있다는 거 이제 감 잡으셨죠? 자, 두 번째 문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가끔 나오죠? 7월 22일 외상 판매한 상품의 대금 지급 지연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 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외상 분계해주면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자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7월 28일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돼요. 빨강색 세금 계산서니까. 소신용 호루라기라고 여러분 하셨고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0개 단가는 5만원 거래처에는 하얼빈이라는 거래처로 코드 걸어주시고 전자세금 1번 전자입력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발행이 아니라 전자입력으로 해주라. 분계는 2번 하셨으면 돼요. 외상 분계하시면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0,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50만원,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500만원 이렇게 나타나죠. 네, 11번 과세 매출의 분계를 외상으로 해주면 깔끔히 끝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세 번째 문제가 이렇게 증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림이 두 가지가 있었네요. 8월 13일 회사 물품 구입을 위해 이용하는 쿠팡 멤버십 5례비가 법인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 쿠팡 멤버십 5례비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차변의 수수료 비용,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8월 13일 메인 매출 전표에 카드로 매입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지출이에요. 그래서 57 카과 매입으로 해줘야 됩니다. 카드사는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삼성카드 승인전표 했으니까 세 번째 거 확인하시고 분명히는 멤버십 월회비 뭐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공급가액에 7,000원 아이고 틀렸죠? 자 부가세부터 지웁니다.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다가 7,700원을 넣어야 되죠. 그래야 7,000원으로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거래처가 되겠죠. 전자세금은 아니므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지급했으니까 4번 카드 분계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700원에 상품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831번으로 고치셨어야 돼요. 수수료 비용 831번 판매 관리비 코드 썼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인데 지출한 건인데 이제 그 지출 내용을 월 회비다 하니까 좀 새로운 맛이 있었어요. 예. 수수료 비용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부가세 문제는 빨강색 계산서이므로 13번 면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9월 8일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9월 8일이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여러분 9월 8일에 유형이 13번으로 돼 있어야 돼요. 면세 매출. 품명은 도서. 수량 300개. 단가가 10,000원. 거래처는 스포. 츠사랑 01002.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했으므로 혼합으로 분계하셔야 되죠. 3번. 자, 상품 매출. 네, 이게 면세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103번. 300만 원. 탭키 누르셔서 여러분 거래처를 바꾸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네. 거래처를 신한은행 보통으로 안 바꾸셨다면은 여러분이 뒤에서 평가 문제에서 계정 은행 그 은행의 잔고 문제가 나왔으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의 거래처 꼭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부가세 5번 문제는 매입거래인데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면은 51이고 불가능하면은 54가 되죠. 8월분 건물 관리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대금은 전해 9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할 예정이므로 미지급금이네요. 아직은.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건물 관리비로 처리할 것. 건물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잖아요. 네, 토지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50일 유형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10일 날짜에 유형이 51로 되어야 되고요. 분명은 네, 8월분 건물 관리비다. 이렇게 하셨죠? 공급가액 60만 원. 거래처가 3일. 타워 관리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하셨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요.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6만 원. 차변의 상품을 건물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837번 건물관리비로 바꿔주시고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66만 원 패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3일 타워 관리단 이대로 두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건물관리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특이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처리하라고 한 그런 지시가 좀 특이했습니다. 9월 말에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할 예정이다 했을 때는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네, 통장 거래 내역 문제. 부가세 마지막 문제는 통장 거래 내역이다. 그러면은요,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내역입니다. 7월 31일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아재 미지급세금이라고 이건 또 이번 회차에서는 자세히 알려줬네요. 320만 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2,500원. 왜 가산세를 냈을까요? 7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마 그날 깜빡했거나 돈이 없거나 해서 31일이니까 6일간의 6일간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었어요. 그래서 2,500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습니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면 거기 가면
미지급 세금 320만 원만 설정돼 있겠죠. 예, 그래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납부 지연된 가산세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개념 과목이 뭐가 떠오를 수가 있을까요? 예, 잡손실 정도. 예, 잡손실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판매 관리비단 말이에요. 그거는 판매 관리비. 예,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세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회사는 비정상적인 가산세 같은 거 영업 외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손실. 자, 그래서 7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7월 31일 일반 전표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코드 입력하시고 자산감소 3202-500 그리고 차변의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를 세무로 해보시면 서대문 세무서 코드 나오죠. 금액은 320만 원 부채 감소. 나머지는 차변의 비용 발생, 잡손실 2,5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문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85회의 부가세 문제에서 뭐 특별한 것들이 좀 있었다면은 그 쿠팡의 뭐 멤버십 월회비 카드 결제했다든가 뭐 이런 것좀 예, 사례 예제가 좀 특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거 자동 결산이지 않습니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기니까. 감가상각비 내역 네 이거 자동 결산입니다. 예. 단기 감가상각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감가상각비에 반영해야 될 금액이니까 차량 운반부에 요 금액 입력하시고 비품에다가 이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5회의 결산 문제는 수동 결산을 출제하지 않고 자동 결산만 2건을 냈구나. 네, 요게 좀 다르군요. 자, 수행과제에서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라 그랬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는 거 늘 해왔었죠.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불러오기에서 아니요 선택한다는 거 항상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점표 추가를 꼭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월부터 여러분이 12월로 하신 다음에 확인 단추 눌렀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이 자리에다가 1,800만 원 입력하셨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거기에 차량 운반부 그 칸에다가 5250 플러스 그 다음에 비품 칸에다가 3120 플러스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점표 추가를 눌러야 되겠죠. 점표 추가해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예, 여기까지 하시면 결산이 끝나게 되는 것이. 예, 결산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 대손상각 분계가 어떤 분계인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거 보셔가지고요. 대손상각 분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차변의 감가상각 B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간접상각을 한다 이거죠. 간접상각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간접상각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은 간접상각이고 우형자산은 직접상각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다릅니다. 차변이 무형고정자산 상각비이고 대변은 직접 개발비면 개발비, 특허권이면 특허권, 대변이 직접 해당되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에서 직접 상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도 꼭 알아야 돼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이러한 분계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손익계산서부터 이제 작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 처음에 작성을 했을 거예요. 12월로. 이렇게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상품 매출원가가 반영됐는가. 이걸 보시는 거고. 또 맨 밑에 당기순이익을 끝자리 정도 확인을 합니다. 950. 그러신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실행을 해서 아니오 단추를 눌러가지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기분의 당기순이익에 950 뒤에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왔는가를 확인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처분 예정일 2027 0331 전기분의 확정일 2026 0331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야죠. 확인해주면은 손익 대체분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죠. 12월로. 그랬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작성이 되면 마음이 놓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85회의 실무 수행 그리고 평가 문제까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50분 동안에 걸쳐서 다 해보셨어요. 혹시 평가 문제 하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실무 수행에서 질문이 있었던 거 놓치셨으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자본결산에서 감가상각 내역을 왜 입력한 거예요? 응? 그래야 분계가 결산이 쓰는 어떤 사람? 우리가 기말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항상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 85회 말고 위에 84회, 83회에서는 그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을 뿐이죠. 예, 출제하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회사가 기말에 결산 분계할 때 유형자산의 미상각한 잔액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단기에 감가상각할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이렇게 충족이 이런 거를 결승 때다 하는 거예요, 정보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결산 때 하는 거다. 유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을 결산 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회차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시험 문제를 낼 거죠. 저희가 시가 업무 볼 때도 이 결산 이거를 다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3일 패션이나 유형 장사를 할 때 결산에 수동 결산 내역 무슨 내역을 수동 결산해야 한다. 그다음에 자동 결산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떠한 것은 자동 결산에서 한다. 다 정리했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결산에 빠지지 않게끔 결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바로 6년이 안 되는데 뭘 피곤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이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표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실 때는요. 이제 일반 전표의 12월 31일 거를 여러분 조회해 보면은 결차 결대로 넘어온 게 있거든요. 결차 결대로 이렇게. 예. 이 결차 결대로 넘어온 전표를 틀렸다 싶으시면 다 지우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다시 그 결산 자료 입력 창을 새로 다시 열어요. 다시 열어서 기존에 이렇게 이제 1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하면은 이게 전에 입력된 데이터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다 데이터가 틀려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불러오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요 하셔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여기에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입력한 다음에 전표수가 다시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잘못됐다든가 매출원가가 잘못되어서 그걸 지우고 자동 결산을 새로 했다면 일반 전표에 있는 손익 대체 분계에서 넘어온 이 전표들은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닫아버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다시 아니오로 다시 작성을 해서 전표 추가를 여기서 다시 해줘야 돼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전표 추가는 기존의 전표를 삭제하면서 다시 작성을 해줘요. 삭제하면서. 그러니까 지우는 작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손익 대체 분계는. 하지만 자동 결산의 분계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니까 수동으로 가서 지우시고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시험 보실 때 결산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 서둘러서 했다가 그것이 틀려가지고 다시 뭘 지우고 다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일부러 실수해 보시고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해보는 걸 연습해 보는 것도 뭐 좋은 준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질문 없으신가요? 어제 평가 문제 풀면서 특이한 사항들은 없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85회 풀이는 마치도록 하고요.